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참 이런 문제가 있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다 이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법이 기본을 이제 알아야 되죠. 경매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은 하신 것 같고 두 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같은 분은 이거 뭐 다 아는 것도 이거 떠듣고 있네 이렇게 되고 또 바로 이제 뭐 사례 실전 사례로 들어가 버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하느냐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게 반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맞춰서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못하니까 쉬운 말로 돈을 못 받으니까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서 거기서 돈을 받겠다. 이게 이제 경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팔 수는 없고 법원에다 의뢰를 해서 법원에서 공정하게 이거를 처분을 해서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해 드리겠다. 이게 이제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법원은 이제 이 물건을 경매 물건으로 이제 공고를 해서 내놓게 되죠. 그럼 이 물건을 여러분 같은 투자자들이 혹은 실수요자들이 이걸 사 주셔야 그 사게 되면 이제 그 물건은 투자자나 소유자가 가져가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매각대금으로 낸 돈을 가지고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즉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경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물건을 사려면 일반 매물들은 그렇게 위험성이 경매보다는 덜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사, 공인중개사라는 분이 개입을 해가지고 중개를 하고 일정 부분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도 지고 이 공제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서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 있고 그 다음에 이따 해도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을 권리 분석을 해주게 되죠. 근데 경매 물건은 자기 책임하에 가격도 정하고 그 물건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서 사야 되고 사고 등기는 법원에다 등기 촉탁을 신청하면은 법원서 등기를 해주지만 물건을 인도받는데 혹은 명도받는데 같은 말이에요. 물건을 점유의 이전을 받는데 그거는 당사자가 나서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경매를 당하는 사람 혹은 그 물건의 점유자가 점유의 이전을 잘 해준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대체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법원에서 일정 부분 도와주는데 그게 이제 인도명령을 합니다. 법원의 판사의 이름으로 그 물건을 누구에게 점유의 이전을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제 듣겠죠? 근데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제집행이란 즉 집행관을 동원해서 국가 권력의 힘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기 전에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럼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려면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의 각자의 권리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물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이 감정을 하게 되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이 감정가격을 정하는 거죠. 이 감정가격은 이제 법원이 감정평가사 이제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사들에게 이제 애들이 쓰는 말로 랜덤으로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해서 감정을 하라 그러면 감정평가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물건은 이제 7억으로 감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감정 가격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시세는 얼마고 이 물건이 경매 물건이니까 나는 얼마까지는 이 물건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그런데 또 이 물건에 대해서 인수대상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용어인데, 인수대상자가 있다. 그럼 그거는 법원에서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라고 그런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내가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권리자들의 권리도 파악을 해야 이 물건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하려면 이제 경매에 관련된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매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자 이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제 이거에 관해서도 보통 사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에 관한 개념을 보통 한 3시간씩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실물을 좀 익혀드려요. 경매로 물건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달라. 그래서 이거를 기초 강의로 하지를 않고 물건을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 법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는 걸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눈들 좋으시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하나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잘 하면 경매 사건에서 어떤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그 물건에서 얼마 소득을 수익을 경매 목적이 이제 실수요자는 얼마라도 싸게 사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투자자는 그야말로 얼마라도 싸게 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고 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을 잘 알면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이 소위 장난을 쳐놨어도 그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면은 그 속된 말로 장난쳐놓은 금액만큼의 수익이 우리한테 더 돌아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하려면 뭐냐?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일단 사례를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이게 그냥 강의할 땐 그냥 해도 되는데 찍기 때문에 이런 거 이름을 좀 동그라미 처리로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게 대법원 사이트에 다 공개된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뭐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자, 이 물건은 강남구 수서에 있는 동익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감정가격 7억.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 감정가격이라 그럽니다. 은행에서는 이걸 뭐 법사가라고 그러죠. 감정가격이 7억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진행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볼 줄 알아야 이제 자꾸 봐야 익숙해져서 무슨 정보가 어디에 있고 이게 이제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여기 있는데 감정가격이 첫 번째 매각기일의 최저가격이에요. 경매는 그 회차에 제시된 최저가격 이상을 써야 되고 그 이상을 쓴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에게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지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격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얼마를 쓰느냐 이게 이제 또 어려운 문제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에게 최고가 매수인을 주게 된다 이거죠. 지위를. 그런데 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낮게 쓰면은 맨날 떨어지고 딴 사람이 1등하고 또 1등하기 위해서 높이 쓴다면은 수익이 적게 나든가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최고가 매수인이 돼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잘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매 전문가들도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매번 최고가 매수인이 되기는 어렵다 이거죠. 물론 뭐 최고가 가격 높은 가격을 쓰면 최고가 매수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남는 게 없고 혹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낮은 금액을 쓰지만 1등을 해야 되는 금액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것도 일종의 법학인데 이런 학문을 하면서 운에 맡긴다 이거는 좀 안 되는 거지만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가격을 감정